안녕하세요. 히든스탁의 김태은입니다. 오늘 양시장 동반 하락하면서 마감했습니다. 마감 지수 현황 살펴볼까요? 먼저 코스피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9.25포인트, 0.43% 하락한 2118.60에 거래를 마쳤고요. 코스닥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1.11% 내린 640.18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간밤에 미국 뉴욕 증시는 또다시 3대 지수 모두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 타결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과 함께 또 경제 지표들이 호조세로 발표되면서 상승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영향으로 오늘 우리 시장도 상승세를 이어갈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었지만 기대감은 이내 실망감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미국장이 마감한 후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홍콩 인권법에 서명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진 건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나는 중국과 시진핑 주석 그리고 홍콩 시민들에 대한 존경을 담아서 법안에 서명을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당연히 중국 정부 즉각적으로 반발을 했습니다. 내정 간섭 그리고 패권 행위다라고 이런 말을 하면서 노골적으로 비판을 한 건데요. 1단계 무역 협상 타결을 앞두고 이런 악재가 나오면서 조금은 녹록지 않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와줬고 그러면서 오늘 우리 시장 그리고 아시아 주요 증시들 그리고 지금 장중인 유럽 증시들도 일제히 파란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떤 종목을 어떤 전략을 가지고 공략해야지 행복한 수익률을 맛볼 수 있을까요? 오늘도 저희 히든스탁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자, 히든스탁 오늘도 문을 활짝 열어놓고 여러분들의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 참여 코너 준비되어 있죠? 문자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 함께 보내주시면 푸짐한 상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VIP 체험권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 히든스탁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해드릴게요. 닥터강 전문가님 그리고 마르스 전문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또 특별하게 요 2층으로 다시 올라왔는데 좀 이렇게 보니까 또 색다르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잘 부탁드려요. 자, 오늘장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닥터관 전문가님, 오늘 코스피요. 또 개인이 1,000억 원 이상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16일째, 그러니까 지난 7일부터 3조 원 이상, 3조 5천억 원 이상 팔아치우는 모습이어서 조금 불안감이 큰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잘 보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외국인 매도세가 굉장히 심각하게 나오고 있다라고 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당장 뭐 지난주라던가 이번 주까지 계속해서 연속 매도가 나와주면서 지금 증시 하방 압박이 굉장히 심해지고 있는 어떤 뭐 바람 앞에 등불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좀 불안한 장세가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지금 우리 증시가 내려갈 만한 그런 명분이 없었다라는 표현이 맞을 거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당장 이제 앵커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던 것처럼, 트럼프가 지금 이제 홍콩 인권법을 서명을 했다라는 그런 소식이 다가왔고, 그리고 이제, 장마감 이후에 북한이 이제 또 미사일을 2번 정도 발사를 했다라는 하방을 지금 가기 위해서 외국인 매도세가 나와주고는 있지만, 기관계 방어 물량이 연속적으로 계속 들어와주는, 증시가 계속해서 변동성을 보여주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아무래도 지금 하방에 대한 명분이 나온 상황이 아닐까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스피 차트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최근 들어가지고 코스닥의 조정세보다는 약하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나름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일단은 코스피 월봉을 한번 살펴보신다라고 하면은 지금 당장 이런 식으로 주가 하락이 심했었던 2008년 이후부터 거의 우리나라 증시가 10년 동안을 이 60개월 선을 이탈을 시키지 않으면서 지속적으로 좀 상승 구간이 나와줬습니다. 근데 최근에 아무래도 2018년도 10월 달에 이 60개월선 구간을 이탈을 시키고 나서 계속해서 지금 60선 구간에서 공방이 진행이 되는 그런 모습이에요. 이번에도 7월달, 8월달 굉장히 하락이 심했으나 단기적인 3달 연속의 상승세로 60개월선에 다시 지금 도전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큰 흐름으로 봤을 때는 다시 한번 상승 기조로 가겠지만 지금 60개월선 구간에서 일단은 저항을 받고 있으면서 단기적인 하방 기조에 대한 부분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좀 주의를 하시면서 지금은 시장 상승보다는 좀 하방에 배팅을 하는 그러면서 어느 정도 정부 정책적인 그러한 육성안들이 나와줄 수 있는 그런 어느 정도 특징 수급들이 포착이 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에다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집중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당장 지금 이제 한국 아세안 해가지고 이제 특별 정상회의가 진행이 되고 있죠. 여기서도 이제 상당히 많은 재료들이 지금 나와주고 있습니다. 당장 이제 내일부터 금요일인데 주말간에라도 이슈가 터져 나올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하락장 속에서도 이런 식으로 특징적인 수급들
종목들 동반을 할 수 있는 종목 오늘 하나 준비를 했으니까 히든스탁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하락 장소에서 너무 용기 잃지 마시고 파이팅 하셔라 말씀을 드리면서 이 종목도 꼭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코스닥 한번 살펴볼게요. 마르스 전문가님, 오늘 코스닥도요. 외국에는 빠져나간 거 이해하겠는데 또 오늘도 기관이 또 나갔습니다. 코스피는 좀 기관이 방어해주는 모습이지만 코스닥은 또 상반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단 딱 살펴보면 1위에서 10위까지 메디톡스 빼고는 모두 다 지금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아무래도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코스닥 쪽을 많이 보시니까 많이 놀라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사실상 백발백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슨 소리냐? 100번 쏘아 100번 맞는다는 뜻인데 자, 계속 얘기했습니다. 지금 지소미아 부분에서도 조건부 연기가 된 것이지 사실상 결론 난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홍콩 인권법에 관한 것도 지난주까지는 아직 해결이 안 된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오늘 서명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악재가 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 사이가 좀 더 안 좋아지는 이슈가 나왔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불확실성한 상황에선 시장이 더 빠질 수밖에 없고 더 하락할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코스닥 지수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지금 구간에서 저점을 찍어주는데 이 저점을 찍고 반등 나와서 우상향세가 나오는 게 정답이다? 절대 그렇지 않다 했어요. 대한민국의 코스닥 시장은요, 단 한 번도 외바닥을 찍고 반등 나온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항상 쌍바닥을 찍고 반등이 나오던 거예요. 아니면 다시 원래 저점 라인대를 찍어주고 반등이 나와주거나 둘 중 하나는 나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지금의 시장 하락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완전한 저점, 진저점을 지금 찍으러 가는 흐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하락 자체에서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고요. 지금의 급락 자체에서 우리가 위험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진저점을 만드는 자리에서 우리가 수익을 냈을 때 가장 큰 수익, 가장 최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항상 얘기합니다. 이번 2019년 4월입니다. 시장이 대폭락이 나왔습니다. 이 시장이 대폭락이 나올 때 상한가를 연속으로 5G 오픈베이 상한가라든가 그 당시에 실제로 알소포트 상한가, S넷 상한가 연속으로 준 주문가 누구였습니까? 이 히든스타에서 공개한 사람이 마르스 전문가였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이번 시장이 빠지더라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 안에서 충분히 상한가가 나오고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 계좌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마르스 전문가가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이번 대폭락 안에서도 강하게 급등할 수 있을 만한 정책주 준비했으니까 방송 끝까지 보시면서 종목 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도 많이 기대해 볼게요. 이렇게 오늘장 마감 상황 짚어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전문가 눈에 띈 특징주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닥터관 전문가님께서 SK케미칼 가지고 오셨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특징주로 나왔는데 과연 관련돼서 같은 의견이 나올지 궁금한데요. 오늘이요. 어제 상한가에 안착을 했었죠. 치매 치료 패치를 미국에 판매 허가를 받았다라고 해가지고 일제히 상한가에 안착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오늘은 꼬리를 많이 달았어요. 그나마 SK케미칼은 5.18% 그래도 빨간불을 켜면서 마감을 했는데 관련된 종목인 SK케미칼 우선주 그리고 SK디스커버리도 많이 빠졌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이제 끝난 거예요, 재료요? 아무래도 뭐 끝났다 안 끝났다 그런 부분을 일단은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는 정말 SK그룹이 이번에 이제 이 바이오 신약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 FDA에서 품목 허가를 받았다는 부분이 굉장히 지금 증권시장 속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장 이제 말씀을 해주신 치매 패치 치료제부터 먼저 있었던 이제 뇌전증 신약 이 품목 허가까지 진행이 되면서 지금 이제 이 SK그룹주들이 굉장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당장 근데 이 SK케미칼이라는 종목이 어제 상한가를 기록을 하고 오늘 이제 시가보다 좀 내려오는 그런 이제 좀 갭상승 이후에 음봉을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오늘 지금 이 거래 대금에 좀 집중을 해보셔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SK케미칼 한번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오늘 거의 뭐 주가가 한 주에 뭐 8만 원, 7만 원 하는 종목이 오늘 당시 이제 이 동반이 된 거래량이 지금 500만 주가 넘어갑니다. 오늘 지금 이 삼성전자의 거래 대금보다 훨씬 더 지금 상회를 하는 거의 20-30% 정도가 높은 그런 거래 대금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당장 지금 말씀을 드리는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직접적인 부분이 없죠. 당장 이제 내년 상장을 앞두고 있는 SK 바이오팜과 관련된 기대감까지도 같이 지금 상장이 안 돼 있는 상황에서 이런 종목들이 지금 급등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런 부분들을 집중을 하면서 좀 특징적인 수급들로 종목들이 모이고 있어요. 당장 뭐 히든차트에서 닥터강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었던 종목들 같은 경우도 조금 이제 증시를 상승에다가 배팅을 하는 것보다는 하락이 나와주는 구간에서 조금 말씀을 드렸었던 종목들이 많습니다.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증시가 빠진다고 하더라도 좀 반대급부로 올라가는 어떤 이제 이 수급이 강력하게 동반을 하는 종목이라던가 전통적으로 시장과 어느 정도 좀 반대로 가는 그런 부분들을 보여줍니다. 당장 예로 뭐 빅텍 같은 종목도 당장 이제 최근 들어가지고 급등을 했다가 뭐 주한미군 철수 소식이 들려주면서 급등을 했다가 그때 당시 우리 증시는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었죠. 그러면서 단기적으로 20% 30% 정도 급등을 하는 그런 모습들도 보여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상황 속에서 시장을 상승적으로 일단 단기적으로 보시기보다는 당연히 뭐 내년 초 굉장히 긍정적인 전망들이 우리 증시에 나와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이 단기적인 관점에서 개인 투자자들은 한 달, 두 달이 목마르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종목들은 분명히 존재하니까 이런 종목들에 한번 집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마르스 전문가님의 특징주 한번 살펴볼게요. 남아토건 가지고 오셨습니다. 자, 오늘 흐름 보면은요, 오늘 강한 흐름 보여줬습니다. 장 마감이 고가가 되는 모습이었는데요. 16,500원의 종가를 형성을 했습니다. 일별 시세 보면요, 이렇게 강할 수 있나 싶을 정도로 11월 들어서요, 내내 지금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아무래도 이 나경원 원내대표가 미국에서 지금 북미 정상회담을 좀 자제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이 발언이 나와주면서 지금 공방이 치열하거든요. 관련해서 오늘 올라간 거예요? 네, 사실상 그 이슈보다는 사실상 이 남아토건을 본다고 네. 한다면 중요한 게 뭐 토목공사라든가 이 종합건설사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얘기하는 게 연말이 되니까 이제 사실상 건설도 많이 하고 그다음에 부동산도 많이 짓고 뭐 그러니까 올라가는 거냐? 절대 그런 게 아니고요. 장사 얘기합니다. 지금 시장의 중심은 정책이라고 했습니다. 내년에 2020년 총선이 있고요. 그 총선을 위해선 지지율이 필요합니다. 그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뭘 했어요? 시장을 올리는 제약바이오 종목이 올라간 이유도 결국엔 지지율 때문이었고 최근에 여야 공방이 굉장히 깊은 이유도 뭐예요? 지지율 때문이고 모든 게 지지율 때문이다. 그렇게 마찬가지로 남아토건이 급등한 이유도 그 총선 정책에 대한 수혜주였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주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점 대비해서 대략 얼마입니까? 100% 이상 급등이 나온 종목이 남아토건이었어요. 최근 들어서 시장 많이 빠졌습니다. 사실 종목들 다 밀렸고요. 제약바이오 종목도 다 밀려버렸습니다. 근데 그 안에서도 100%씩 급등한 종목은 남아토건 정책주들 뿐이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본다 한다면은 이 SDN이라는 종목을 봐도 어떻게 됩니까? 시장 빠지면 종목들 밀리더라도 SDN만큼 제가 어디서 드렸어요? 이 구간에서 공개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부터 쉬지 않고 우상세가 나와서 대략 130%, 140%에 가까운 급등세를 오늘, 어제까지 계속해서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끝일까요? 간다면 더 가겠죠. 140%, 150%가 아니라 200%, 300% 가도 이상하지가 않은 상황이라는 거. 왜? 지금 총선 얼마 남았습니까? 해봤자 5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근데 사실상 지금 총선 그 전까지 지지율을 본다 한다면은 한 3월쯤 되면 거의 답 나오죠. 그럼 사실상 4개월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정책주가 가장 세질 때고요. 정책 이슈가 가장 강할 때입니다. 그 이외에도 남아산업 보시면은 100%, 120% 날렸죠. 중요한 건 뭐냐? 이 남아토건 100%, 남아산업 100%, SDN 130%, 140%처럼 시장과 무관하게 지금 시장에서 가장 강하게 갈 수 있는 종목은 정책주다. 그렇기 때문에 마르스가 오늘 가져온 종목도 그 후속으로 갈 수 있을 만한 정책 대장주니까요. 오늘 방송 끝까지 보시면서 꼭 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시장 분석과 함께요. 전문가 눈에 띈 특징주까지 짚어봤습니다. 네, 지난 히든 종목의 AS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마르스 전문가님께서 도와주실 건데요. 우원개발 가지고 오셨습니다. 매수일은 11월 27일로 지정해 주셨고요. 목표가 8,000원인데 2거래일 만에요. 2거래일 만에 터치를 하면서 최고가 수익률 12.02%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이요. 장 초반에는 빨간불을 켰다가 파란불을 켰다가 이렇게 방향성을 좀 잡지 못하나 싶었는데 이내 쭉쭉쭉쭉 올라가더니 종가가 고가였어요. 7,550원, 8.63%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장이 안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강한 모습을 보여줘서 또 우리 마르스 전문가님의 저력을 느낄 수가 있었는데요. 차량
해주실 거예요? 아니, 자랑이 아니고요. 사실상 이제 우원기발 아직 목표가 터치를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8,000원 라인대인데 네, 못했는데 네. 그래도 한 10%에 가까운 상승세가 나와주고 있다는 게 중요한 네. 것 같습니다. 일단 우원개발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정책 수혜주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이번에 해저터널 정책과 세종시 분구 정책과 총선 정책까지 엮여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충분히 우상향 급등이 가능할 수 있을 만한 정책주라 말씀드렸고요. 대략 10%가 네. 실제로 어제에서 매수 충분히 가능했고 어제 매수한 이후에 오늘까지 끌고 왔다면은 충분히 한 10% 정도 수익 낼 수 있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크게 못 갔어요. 한 20%에서 많게는 30% 이상까지도 갔어야지 마음에 들었을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우원개발이 한 10%밖에 못 가다 보니까 좀 아쉬운 마음이 크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우원개발보다 더 센 종목을 가져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0%가 아니라 거기에 두세 배가 더 크게 급등하더라도 이상하지가 않을 만한 진짜 정책 대장주를 가져왔으니까요. 방송 끝까지 보시면은 만약 못 잡으신 분들이 있다. 그러면은 이보다 더 좋은 종목 오늘 알아가시면 될 것 같고요. 나는 잡았다 하신 분들은 이 우원개발보다 더 크게 갈 종목을 이 수익 본 걸로 더 크게 수익을 내시면 좋지 않을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닥터관 전문가님의 지난 히든 종목 한번 살펴볼게요. 유라테크 가지고 오셨습니다. 매수일은 11월 22일로 지정해 주셨고요. 목표가 7,000원인데 역시 터치를 하면서 최고가 수익률이요. 무려 31.8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니, 시장이 안 좋았는데도 진짜 갈 종목은 간다고 하는 것 같아요. 오늘이요. 사실 좀 높게 시작을 했죠. 7,700원까지 쭉 올라섰다가 꼬리를 달고 딱 내려왔는데 어쨌든 우리가 목표가의 중요성도 알 수 있을 것 같고 이 종목은 제가 우리 닥터관 전문의 품절남이니까 품절주 잘 갈 거다. 이미 누군가가 낚아챌 거다라고 했는데 역시나 품절주는 대단한 것 같아요. 아, 예, 맞습니다. 지금 이제 방금 뭐 방송 초반에도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지금 이제 이 시장이 지금 하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조금 전략을 달리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당장 이제 마르스 전문가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지금 상황이 있어가지고 총선 정책 수혜주들 굉장한 상승세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제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총선 수혜주 쪽으로 좀 저점에서 들어가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한번 올라간다라고 하면 뭐 3, 4거래일 만에 그냥 50%, 100%좀 급등을 하기 때문에 올라간 종목을 조금 잡기 힘드신 분들께는 닥터원 전문가의 유라테크라는 종목 한번 잡아보셔야 된다라고 일단은 말씀을 드렸어요. 차트를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뭐 운이 좋게 지금 이제 공략을 하고 나가지고 바로 당일에 이제 체결이 되고 나가지고 목표가 구간까지 1거래일 만에 도달을 했습니다. 지금 뭐 한 30% 정도 올라갔는데 이 종목이 올라가는 이유를 바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이제 품절주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이제 유라테크라는 종목이 뭐 시가총액이 뭐 1,000억 정도 되는 종목인데 이 유통 물량이 작으면서 아무래도 시장의 변동성이 강할 때는 여러분들만 불안을 느끼는 게 아니라 매수 주체들도 조금 이 자금 동원의 리스크를 느낀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자금 리스크에 있어가지고 조금 변동성을 덜 수가 있는 이 조그만 자금으로도 급등을 시킬 수가 있는 품절주 종목들이 급등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예전에 이제 7월달, 8월달에 최근에 증시가 굉장히 많이 부셔졌었어요. 거의 뭐 단기적으로 증시만 하더라도 10%, 15% 강한 하락세가 보였는데 그때 당시 때도 이제 급등을 했었던 품절주가 바로 남영비비안이라는 종목이었고 지금 이제 보신다라고 하면은 이때 당시였습니다. 7월달, 8월달 우리 증시 부셔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지금 남영비비안이라는 종목이 품절수혜로서 유통 물량이 10% 남짓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그때 당시 때 이제 쌍방울 쪽하고 M&A 이슈가 계속해서 피어주면서 거의 지금이 뭐 15% 상한가를 가는 구간도 아니고 30% 상한가 구간에서 거의 뭐 상한가가 5방, 6방 정도 나오면서 단기적으로 뭐 한 7, 800% 급등을 하는 그런 이제 품절주의 저력을 보여줬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 유라테크라는 종목이 오늘 올랐었던 이유도 다른 부분도 있을 수가 있겠지만 지금 증시가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는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 속에서 조금 움직이는 종목들은 따로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지금 말씀을 드릴 종목도 이 한 아세안 지금 특별 정상회의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지금 수혜주로 여러분들이 딱 한 종목 꼽으라고 하면은 닥터왕 전문가가 이 종목을 한번 꼽아 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방송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종목 확인까지 꼭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닥터관 전문가님과 함께 유라테크로 이 31.85%의 수익을 보신 분들께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는 말씀도 전해드릴게요. 이렇게 지난 히든 종목의 AS 도와드렸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가 공개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추리도 시작이 되죠? 문자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 함께 보내주시면 푸짐한 상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문자 참여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죠? 관련해서 소개해드릴게요. 12월 27일까지 계속되는 히든 종목을 맞춰라. 방송 중에 공개되는 힌트 3가지를 확인하신 후에요. 아, 이 종목이다 라고 생각이 되시면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 정확하게 보내주세요. 정답은 바로 방송 중에 공개되고요. 또 당첨자는 다음날 홈페이지 통해서 발표됩니다. 저희 VIP 체험권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오늘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까요? 먼저 닥터강 전문가님의 첫 번째 힌트입니다. 아까 우리 오프닝 때도 이야기해 주셨던 것처럼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를 이야기해 주셨는데 이 결과가 이제 곧 나올 것이다. 그런데 5G를 주목해야 된다라는 뜻이겠군요. 지금 5G 쪽보다는 자율주행과 관련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집중을 해보셔야 된다라고 네. 말씀을 드리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당장 지금 이 한 아세안 회의가 진행이 되고 있는 과정 속에서 지금 이제 우리나라 뭐 과학기술력을 뽐내는 자리에서 뭐 수소차라던가 자율주행차와 관련된 부분들이 지금 시범 운영이 되면서 굉장히 아세안 지역의 정상들의 그러한 주목들을 받으면 그런 상황이 나와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전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아남전자라는 종목 기억을 하실 거예요. 차트를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2017년도 당시에 한 1,000원 정도 됐었던 주가가 한 달도 안 되는 사이에 5,500원 구간까지 약 4,500% 정도 급등을 했었던 종목이었습니다. 이때 당시가 이제 관련된 이슈가 바로 삼성전자가 거의 뭐 LG전자의 시가총액에 맞먹는 9조 원에 달하는 금액을 동원을 하면서 바로 하만이라는 글로벌 차량 오디오 그룹을 좀 이제 M&A를 하는 그런 내용이었고 지금 아남전자가 바로 하만의 고객사로서 그때 당시 최대 수혜주로서 단기적으로 지금 급등을 했거든요. 삼성전자가 이런 식으로 이 아남전자라든지 이런 급등을 불러일으켰었던 그런 부분이 바로 지금 삼성전자가 바로 이 반도체 쪽에서 조금 이 미래 먹거리를 이 자율주행 쪽으로 좀 삼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런 부분들까지 나오면서 오늘 또 이제 뉴스가 나왔죠. 삼성전자 이제 이재용 부회장과 베트남 총리가 지금 이제 회담을 하게 되면서 맞아요. 이제 뭐 우리나라에 베트남 그 총리가 이제 우리나라에 좀 삼성전자가 본격적으로 좀 투자를 해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이제 부탁을 하니까 이재용 부회장도 R&D 센터를 어느 정도 좀 투자를 하면서 좀 베트남에 대한 그런 투자를 더욱더 이제 집중을 하겠다라는 그런 이제 화담이 오가면서 굉장히 좋은 분위기가 진행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미래 산업과 관련된 부분들이 지금 나와주고 있고 한 아세안 이 정상회의가 진행이 되고 있는 과정 속에서 자율주행과 관련된 부분들 여러분들이 한번 눈여겨보셔야 된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욱더 기대됩니다. 두 번째 힌트 바로 열어볼게요. 닥터강 전문가님의 두 번째 힌트입니다. 아니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감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이 올해였는데 1분기, 2분기, 3분기 다요? 예, 맞습니다. 지금 올해 네. 분기 실적이 지금 당장 3분기 실적이 잠정 실적이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당장 지금 연속 분기 동안에 사상 최고치의 이 실적을 기록한 자동차 부품주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말씀을 해주셨던 것처럼 우리나라 지금 이제 17년도, 18년도 당시부터 계속해서 반도체 가격, 이 메모리 반도체 가격의 고점 논란이 계속되면서 이 실적이 굉장히 좋지 못해졌습니다. 특히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당장 이제 2분기 실적 같은 경우도 확인해 보시면은 당장 전년도 동분기 대비를 해가지고 거의 뭐 한 70% 정도 실적이 박살이 나는 그런 이제 안 좋은 상황들이 진행이 되면서 아무래도 우리나라 증시가 지금 변동성이 좀 안 좋은 쪽으로만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지금 자동차 부품주들 굉장히 업황이 안 좋게 진행이 되고 있는 과정 속에서 1분기, 2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한 이 종목 여러분들이 한 아세안 회의에서
통해서 이 지금 우리나라가 자율주행차와 관련된 부분을 지금 시범 운영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마 최대 수혜주가 될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닐까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마르스 전문가님 한번 정답을 추리해 볼까요? 일단은 자율주행과 관련되어 있고 1, 2, 3분기 연속해서 지금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하고 있다. 그리고 자율주행 관련해서 최대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어떤 걸까요? 장사 얘기했지만 최근에 이 인공지능 자율주행에 관해서 가장 수혜를 많이 받았던 기업들을 본다고 한다면은 사실상 제가 이 인공지능의 이슈 나올 때 라온피플이라는 종목을 말씀드린 적이 있거든요. 라온피플이라는 종목이 실제로 AI 머신 비전이라는 기능을 가진 기업이에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눈으로 보고 머리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라온피플은 이 카메라로 보고 인공지능이 생각하는 그러한 기술을 가지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술 자체가 자율주행 안에서도 앞에 있는 자동차나 옆에 있는 자동차를 보면서 이 생각을 할 수 있는, 이 껴들 수 있는 부분이라든가 실제로 앞차 간의 거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모두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라온피플이라는 종목도 지금 눌림목이 어느 정도 전 매물대까지 눌린 부분에서 충분히 단기 반등이나 상승이 나올 수 있으면 부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부분이고요. 뭐 라온피플이 아니라면은 NCN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NCN이라는 기업은 실제 이 종목을 보시면은 완전히 지금 최저점 라인대를 달리고 있는 종목이고 이 저점에서부터 지금 출발한다 한다면 완전 최저점에서 우상세가 가능할 만한 종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마 NCN이 아니면은 아마 방금 말씀드린 라온피플 이 둘 중 하나일 것이다라는 좀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데 아직 솔직히 좀 이 재료 지금 말씀하신 힌트 자체가 조금 많이 부족한 것 같은데 세 번째 힌트까지 들으면은 어느 정도 좀 확신이 설 만한 종목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세 번째 힌트 듣고 다시 한번 추리해 볼게요. 닥터강 전문가님의 세 번째 힌트입니다. 디자인 파트너사. 그러면은 자율주행 디자인 만드는 거예요? 자율주행차의 이 차량 프레임 디자인을 한다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삼성전자가 직접적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디자인 파트너사로 지금 선정을 했는데 바로 이 차량 비메모리 반도체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금 이 삼성전자가 고객사들로 어느 정도 이제 이 3대 파트너사를 선정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 중에 이제 하나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 최근 들어가지고 이제 나와주고 있는 부분들이 미국 증시가 어느 정도 지금 홍콩 기업과 관련돼 가지고 나와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제 미 증시 속에서 이렇게 조금 좋지 못한 상황들이 나와주고 있는 가운데서 이 M&A 관련주가 어느 정도 지금 이제 이 미증시를 조금 이제 하락세를 좀 버텨주게 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증시 상황들이 좋지 못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 보니까 M&A 관련된 내용들도 지금 나와주고 있죠. 종목을 하나 본다라고 하면은 소프트센이라는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가지고 10월달 당시 때 차트를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은 10월달 당시 때 급등을 하고 나가지고 조정 구간이 나와주고 최근 들어가지고 단기적으로 한 40-50% 정도 급등을 했습니다. 소프트센 같은 경우도 최근 들어가지고 추가 급등이 50% 정도 나오고 바닥 구간에서 한 100% 정도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이 바로 M&A와 관련된 부분들이 지금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죠. 오늘 말씀을 드린 이 히든 종목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1분기, 2분기, 3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지금 동원을 하면서 최근 들어가지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자동차 부품주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이 M&A 관련된 이슈가 지금 지속적으로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차 쪽에서 가장 중요한 두 기술이 바로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 차량 비메모리 반도체 그러면서 바로 이제 이 근처에 있는 장애물들이라던가 아니면은 앞차와의 거리를 살펴볼 수 있는 카메라 모듈 관련된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근에 이 자율주행차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에서 자동차 부품주 쪽에 어느 정도 조금 중소형급의 M&A가 터졌죠. 그 관련주로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에 말씀을 드릴 종목이 바로 카메라 모듈과 이 차량 비메모리 반도체에 관련된 내용에 있어서 M&A를 지금 진행을 한 그런 종목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결정적인 힌트들이 계속해서 나온 것 같아요. 마르스 전문가님 이제 아실 것 같아요. 일단은 3대 디자인 파트너사니까 셋 중에 하나 아니에요?
네, 아마 3대 디자인 파트너사 얘기를 들으니까 살짝 감이 오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그 종목이 최근에 아시겠지만 좀 실적도 나쁘지가 않고 주가가 최근에 좀 많이 올라갔어서 제가 한번 확인했던 적이 있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세원이라는 기업이 있어요. 실제로 세원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가가 이제 최저점에서부터 최근에 이 시장이 빠짐에도 불구하고 거의 뭐 50% 가까이 급등했던 종목이 세원이고요. 그 이후에 저점을 찍고 다시 한번 반등이 만들어지는 자리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앞전의 거래량보다 뒤의 거래량이 더 크게 터지면서 이거는 저점에서 반등세가 아니라 충분히 한 번 더 재상승세가 나올 수 있을 만한 구간이구나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세원이지 않을까 한번 세 번째 힌트까지 들으니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도 조금 어려워하실 것 같기도 한데 일단은 검색하시면 나올 것 같기도 하고요. 닥통한 전문가님. 세원이요. 세원, 세원. 뭐 말씀을 드렸었던 내용이 너무 이제 뭐 쉽습니다. 쉬워요? 최근 들어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던 부분들이 굉장히 이제 쉽게 진행이 된 부분이고 최근 들어서 자동차 부품과 관련된 부분에서 M&A가 터진 부분이 방금 말씀드렸었던 부분이었다라고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 이제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고 유출을 하기 어렵지 않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종목 추리는 계속됩니다. 계속해서 문자 많이 보내주시고요. 먼저 우리 닥터광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 다시 한번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의 히든 종목이 한 종목이 더 남아있죠. 이번에는 마르스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가 공개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 함께 보내주시면 푸짐한 상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차근차근 열어볼까요? 마르스 전문가님의 첫 번째 힌트입니다. 그러게요. 미국장 끝나고 그 소식이 들려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그때 우리가 계속 이야기했던 게 미국과 중국이 사이가 좋을 때 그리고 사이가 나쁠 때 또 공략해야 될 종목이 다르다라고 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상 지금 홍콩 인권법에 대해서 이 주말까지는 이슈가 안 나왔습니다. 이 사인을 하냐 안 하냐에 대한 고민이 많았어 뿐이지 사실상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뭐 없었으면은 내가 아니었으면 14분 만에 뭐 홍콩은 지금 없어졌을 것이다 뭐 이런 말만 하고 사인 안 했는데 이번에 아시겠지만 트럼프가 홍콩 인권법에 대해서 사인을 맞췄습니다. 미국의 이 의원 중에서도 이 하원 거치고 이미 상원까지 한 번에 통과를 끝내고 대통령님의 실제 트럼프의 사인만 남은 상태에서 사인까지 끝냈습니다. 그런 부분은 당연히 아시겠지만 지금 거의 홍콩의 인권을 압박하고 있는 중국과의 사이가 멀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왜냐면 홍콩 인권법 자체가 뭐냐면은 지금 중국이 홍콩을 압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 1년마다 홍콩의 이 자치적인 부분에서 과연 지금 상황이 어떤가 계속 평가를 하면서 안 좋다면 도와줘야 되고 만약에 좀 잘 되고 있다면 어느 정도 이 도와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생긴 거고요. 그 다음에 홍콩을 억압하고 압박하고 있는 인물이 있다 한다면은 그 사람을 제재하고 그리고 사실상 지금 뭐 이 무기들이 많지 않습니까? 최루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홍콩을 억압하는 나라에는 수출하지 않겠다. 이러한 법안이 홍콩 인권법입니다. 마찬가지로 홍콩을 지켜주는 법안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중국은 억압하고 있어요. 그럼 미국은 지금 중국과 등을 지겠다는 소리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번에 중국의 왕이 외교부 장관은 무슨 얘기했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사인을 한 거는 미친 짓이다라고 그 정도까지 얘기를 해버렸어요. 그 정도로 지금 위험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중국 증시 빠지고 있고요. 미국 증시도 지금 사실 좋지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미중 무역 전쟁이 합의가 되지 않고 아마 조금 틀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항상 얘기합니다. 미중 무역 전쟁이 틀어지면 시장 안 좋아지겠죠? 빠지겠죠? 그럼 우리 지금 뭐 딴 거 종목 주식하지 말란 소린가요? 그게 아니죠. 4월, 5월에도 미중 무역 전쟁이 가장 악화될 때 상한가 간 종목들은 따로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반사익 수혜주였죠. 아이소프트 그 당시에 60% 70% 뛰었고요. 오픈베이스 그 당시에 100%씩 뛰었습니다. 충분히 미중 무역 전쟁이 틀어지고 시장이 빠지더라도
거기에 대한 반사익 수혜주는 상한가를 가고 50%씩 100%씩 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혜주 오늘 준비했으니까 방송 끝까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궁금한데요. 두 번째 힌트 바로 열어볼까요? 마르스 전문가님의 두 번째 힌트입니다. 우리에게 또 수익률을 안겨주고 있는 우원 개발 이야기할 때도 해저 터널과 그리고 해저 케이블 이야기 해주셨는데 저 몰랐어요. 데이터 통신의 99%가 해저 케이블이에요. 저는 인공위성 이런 건 줄 알았어요.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이제 그러면 지금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미국에 네. 있는 사람과 한국에 있는 사람이 통신을 하고 여러 통신하는 게 인공위성이 쏴가지고 통신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면 많은데 그거는 1%일 뿐입니다. 진짜요? 대부분이 99%는 우리 바다에 있는 이 해저 케이블로 통신이 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우리가 지금 데이터라는 것 자체가 지금 가벼운 게 아닙니다. 굉장히 무거운 데이터를 지금 통신하고 있고요. 거기에 맞춰서 인공위성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는 불안해요. 그래서 대부분 해저 케이블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해저 케이블이 얼마나 깔려 있는데 해저 케이블로 본다면 지구 둘레가 대략 4만 킬로거든요. 근데 해저 케이블의 길이가 몇만 킬로냐면은 130만 킬로입니다. 그럼 지구를 몇 바퀴 돌 수 있냐면은 대략 30번입니다. 대략 30번. 30번이나 돌 수 있을 만큼의 양이 지금 지구 둘레를 30바퀴를 돌릴 수 있는 양이 지금 해저 케이블이 바다에 깔려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알지 못했지만 정말 중요하고 시장 규모도 굉장히 큰 시장이에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거기를 독점하고 있는 나라들이 어디냐? 미국 그리고 실제 일본, 호주입니다. 이 세 국가가 거의 90%를 독점하고 있다가 어느 나라가 툭 튀어나왔어요. 어디? 중국이죠. 바로 화웨이머린입니다. 화웨이머린이 갑자기 툭 튀어나오면서 갑자기 주변에 있는 해저 케이블 사업을 막 가져오더니 지금 지분을 거의 20%까지 땡겨놨어요. 화웨이머린이. 그러면서 실제 미국, 일본 입장에서는 기분이 좋겠습니까? 안 좋겠죠. 특히 미중 무역 전쟁하고 있는 기분이 좋겠습니까? 더 안 좋겠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 일본과 호주가 우리나라에는 화웨이머린의 해저 케이블을 깔지 않겠다. 우리나라에는 오지 말아라고 제재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미중 무역 전쟁에 대한 반사이익 수혜주가 해저 케이블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중국 걸 쓰지 않으면 어디 걸 써야겠습니까? 당연히 기술력을 좋은데 바로 앞에 있는 걸 써야겠죠. 그럼 기술력이 좋다면 어느 정도냐? 대만에서 지진이 났을 때 해저 케이블이 끊긴 적이 있어요. 근데 그 해저 케이블을 유지보수하고 고쳤던 기업이 대한민국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터널이라든가 실제 해저 케이블에 대한 시장 규모가 몇 조 규모로 말씀드렸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미국, 실제 일본, 호주와 같이 바닥에 있는 해저 케이블을 유지보수했던 국내 기업. 이 기업이 아마 지금 미중 무역 전쟁에 대한 반사익 수혜주로서 가장 강하게 뛸 만한 종목이 아닌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우리 닥터관 전문가님 표정을 보니까 약간 아시는 것 같기도 하고 모르시는 것 같기도 하고 아셨어요? 아무래도 지금 이제 해저 케이블과 관련된 내용들을 말씀을 해주시다 보니까 과거에 지금 이제 이 총선 정책 수혜주로서 올라갔었던 이 해저 터널, 목포와 제주를 연결하는 해저 터널 관련된 내용들이 일단은 먼저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관련된 내용들 속에서 일단은 먼저 생각이 나는 종목이 특수건설이라는 종목을 일단은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방금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해저 터널 관련된 내용으로 좀 급등수혜를 받았었고 특히나 지금 이 종목이 올해 초에 약 100% 정도 단기적으로 약 한 달 정도 만에 급등을 했었던 좀 강한 그런 수급을 동반했었던 종목이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근 거의 증시 안 좋은 상황 속에서 나름대로 지금 주가 추이 진행이 되면서 이제 최근 말씀을 해주셨던 SDN이라던가 우원개발이라던가 기타 등등 지금 이제 총선 정책 수혜주 올라가면서 가까스로 지금 간신히 이제 엮여주면서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말씀을 드리는 내용이 아무래도 좀 제약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금 선별을 해서 말씀을 드려야겠지만 당장이 2019년도 1월달 당시 때는 총선 정책 수혜주로 특수건설이 올랐었던 게 아니죠. 이 남북경협과 관련된 내용으로 올랐다가 최근 들어서는 가까스로 지금 총선 정책 수혜주로서 어느 정도 탑승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인상 깊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서 지금 이제 해상 케이블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니까 해상 터널 쪽보다는 지금 이제 이 해상 케이블 쪽으로 세명전기라는 종목을 한번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유명한 종목이었죠. 당시 이제 작년도에도 남북경협과 관련된 부분으로 단기적으로 뭐 강한 상승세를 한번 보여줬었던 이 구간이었습니다. 작년도에 이제 초에 강한 상승세를 보여줬었던 한 200% 300% 정도 올라갔다가 최근 들어서 쭉 이제 빠졌다가 바닥 구간에서 지금 이제 가까스로 조금 장기 평선 구간이랑 단기 평선 구간이 좀 밀집을 하고 있는 어느 정도 급등전 구간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세명전기하고 특수건설 두 종목 한번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마지막 힌트까지 들어보면 종목명을 정확하게 알 수 있을까요? 마르스 전문가님의 세 번째 힌트입니다. 역시 우리 마르스 전문가님 하면 총선 정책 수혜주 빠질 수가 없죠. 이것도 같이 엮여있나 봐요. 네, 사실상 지금 이 미중 무역 전쟁이 이슈가 되는 게 뭐냐면은 대립이 커졌기 때문이에요. 많은 관심이 가져 있는 상태에서 대립이 커지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이슈도 커진 거죠. 홍콩 인권법에 사인을 했다. 마찬가지로 이 미중 무역 전쟁은 반사이익 수혜주에 더불어서 총선 정책 수혜까지 있는 종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가 문제입니까? 패스트트랙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여야 갈등이 심해지고 있어요. 그만큼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관심이 많은 만큼이나 이슈도 큽니다. 그럼 충분히 종목도 어떻게 돼요? 지금 급등세가 크게 나오는 게 대부분 뭐예요? 다 총선 정책 수혜주들만이 급등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남아토건을 보신다 하더라도 주가가 저점에서 얼마 가고 있습니까? 시장이 빠져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저점에서부터 충분히 100% 이상의 급등이 나와주고 있는 게 남아토건이다. 실제 뭐 건설 회사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총선 정책 이슈가 있기 때문에 시장과 무관하게 100%씩 뛰고 있고요. 자, 히든스탁에서 공개를 했었던 종목이죠. 남아산업입니다. 실제 이 구간에서 히든스탁에서 공개를 직접 해드렸고요. 그 이후에 총선 정책 대장주로서 대략 130%, 140% 가까이 급등 나온 게 남아산업이었습니다. 히든스탁이 직접 드렸어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올라가고 있는 게 SDN이죠. 최저점에서 히든스탁 공개해드렸고요. 그 이후에 고점 상승세가 대략 130%, 140%까지 갔습니다. 지금 100%씩 뛰는 종목들 남아토건, 남아산업, SDN 전부 다 100%씩 뜁니다. 다 뭐다? 총선 정책 수혜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얘기하는 게 이번에 후속주미 나오고 드는 게 우원개발이었는데 우원개발이 한 10% 가다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10% 정도면 솔직히 마르스 자존심이 좀 상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뭐랬어요? 미중 무역 전쟁에 대한 심화가 되면서 이 반사익 수혜주와 더불어서 총선 정책까지 수혜를 받을 수 있으면 이 두 가지 모드를 받고 있는 대장주입니다. 그러면은 이번 급등했던 남아산업 100%, SDN 100%, 남아토건 100%, 이 세 가지 100%를 넘어설 수 있을 만한 총선 대장주 제가 공개할 테니까요. 방송 끝까지 보시면서 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 시청자분들은 어떤 종목으로 생각하고 계실까요? 문자 게시판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볼까요? 오늘 문자 엄청 많이 오고 있네요. KT 서브마린 딱 보이고요. 특수건설인가요? 하면서 하트도 뿅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열정 전문가 마르스님 숨 넘어가요. 라면서 KT 서브마린이지요. 라고 보내주셨고 특수건설 또 와 있습니다. 지금 KT 서브마린 특수건설 그다음에 세명전기까지 와 있고요. 아니 우리 마르스 전문가님 덕분에 우리가 제임스님께 매일 예쁨 받고 있어요. 얼굴 천재 마르스님 연예계 데뷔라고 메시지 보내주셨습니다. 그 아래로는 우리 닥터관 전문가님께 쭉 오고 있는데 일단은 세원이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세원 이번엔 꼭 세원이요 하면서 하트도 뿅 그다음에 NCN도 보이고요. 멋진 닥터관 전문가님 볼수록 미남이십니다. 세원입니다 라고 보내주셨고요. 두 번째 페이지까지 넘어가고 있습니다. 세원 그리고 닥터관님 세원 이렇게 와 있습니다. 하트 뿅뿅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자 과연 이 안에 정답이 있을까요? 먼저 우리 마르스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 다시 한번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도 둘 중 한 종목은 방송에서 바로 공개가 되죠. 오늘은 닥터관 전문가님의 히든 종목입니다. 공개해 주세요.
정답은요, 역시 세원이었습니다. 삼성과 3대 디자인 협력사. 세원 맞는데요. 가격 전략 좀 잘 좀 세워주세요. 세원 차트 보면서 바로 가격 전략 말씀을 네. 드리도록 할게요. 당장 이제 전번 거래일에 이제 상한가 구간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지금 상한가 구간 이후에 지금 차트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당장 상한가 이후에 최근 들어와 지금 조정세 나와주고 있는데 장기 평선 구간까지 굉장히 이제 매수 구간으로 열려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초가 이하부터 매수 구간 잡아가시고 손절가는 장기 평선 이탈하는 2,800원가대 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전고점 이상 4,000원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닥통환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은 바로 세원이었습니다. 매수가는 다음날 시초가 이하로, 목표가는 4,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2,800원으로 설정해 주셨으니까요. 가격 전략 잘 참고하셔서 꼭 행복한 수익률로 보답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마르스 전문가님. 우원 개발 보고요. 오늘 또 우리 마르스 전문가님 최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오늘 종목도 궁금해요. 어떤 종목이에요? 네, 사실상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지금까지 히든스탁에서 공개한 정책주는 대부분 급등이 나왔습니다. SDN도 130%, 남아산업도 100%, 그 이후에 공개했던 종목이 제가 해저터널 관련주로 우원개발을 드리고 한 10%가량 상승이 나왔습니다. 근데 자존심이 좀 상합니다. 상승세가 크지 못했어요. 10%도 크다 느낄 수 있겠지만 그보다 더 큰 종목이 있다면 그 종목이 더 필요하지 않나, 그 종목을 매수되지 않나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라 했습니까? 미중무역전쟁이 지금 악화가 됐습니다. 미중무역전쟁이 심화됐어요. 거기에 대해서 반사익 수혜를 받을 수 있을 만한 이 수혜주에 더불어서 2020 총선 정책입니다. 해저 케이블에 해저 터널 이슈까지 있는 이 한 종목이에요. 두 가지 수혜를 모두 받는다 한다면은 한 가지 이슈만 있어도 100%씩 가는데 두 가지 이슈가 있다면 충분히 그 이상까지도 큰 급등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원개발을 매수 못했다 하신 분들은 꼭 이 종목을 알아가셔야 될 것 같고요. 잡았다 하신 분들은 더 크게 갈 수 있는 종목들, 더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 알아갈 필요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한번 공개하는 정책 대장주, 오늘 처음 공개하는 종목입니다. 오늘 방송 끝나고 오후 9시입니다. 마르스 전문가 온라인 무료 공개 방송에 참여하시는 분들에게만 그 한 종목 공개하거든요. 꼭 참여해서 남아서로 100% 후속주 알아가셔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르스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과 전략이 궁금하신 분들은 온라인 무료 방송 참여해 주세요. 참여 방법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인터넷 검색창에 히든스탁이라 검색하시면 MTN 히든스탁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들어가시면 방송국이 배너 있으니까요. 오늘 놓치지 마시고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공개된 오늘의 종목부터 힌트까지 다시 한번 정리했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내일의 전략도 챙겨가셔야겠죠. 먼저 닥통환 전문가님 어떤 전략 주시겠어요? 증시가 굉장히 좋지 않아요. 근데 이제 증시가 더 올라간다라는 말은 못하겠고 단계적으로 조금 더 빠질 것 같습니다. 시청자분들 하락장 대비하면서 어느 정도 이 지금 최근 들어서 나와주는 정책 수혜주 쪽에 한번 집중해보셔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르스 전문가님의 조언도 궁금한데요. 말씀 부탁드려요. 네, 항상 말씀드렸지만 이미 급등한 종목을 가지고 너무 아쉽다 하지 마시고요. 눌림목이 나왔을 때 공략하셔야 되고 장세 얘기한 중심은 정책 이슈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내일을 준비하는 히든 전략까지 나눠드렸습니다. 전문가님 사실 오늘 장도 많이 안 좋았잖아요. 하락 종목이 더욱더 많아가지고 많은 분들이 속상해하실 것 같은데 이 하락장을 좀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종목인 거 맞죠? 네, 다들 지금 시장이 폭락이 나올 때 많이들 힘드시고 어려우신 것 같습니다. 항상 얘기하죠. 이번 2019년 4월 시장이 대폭락이 나오던 상황에서도 상한가를 연속으로 드리던 사람이 마르스 전문가였습니다. 이 히든스탁에서 직접 공개해드렸고요. 이번 대폭락장에서도 누가 구원해주는 사람 마르스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남한산업 100%, 최근에 공개했던 SDN 100%, 그리고 지난번에 공개했던 우원개발 10% 정말 자존심 상한 수익률입니다. 이보다 더 크게 할 수 있을 만한 미중무역전쟁 수혜주에 더불어서 실제로 정책 수혜주 오늘 방송 끝나고 오후 9시 온라인 무료 공개 방송에서 대장주 공개하니까요. 꼭 참여해서 알아가셔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인터넷 검색창에 히든스탁이라 검색하시면 MTN 히든스탁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들어가시면 방송 보기 배너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방송 끝나고 9시부터 시작하니까요. 오늘 놓치지 마시고 꼭꼭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히든스탁 오늘 준비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마르셀 전문가님 그리고 닥터광 전문가님과 함께했습니다. 저희는 내일 저녁 8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오늘도 둘 중 한 종목은 방송에서 바로 공개가 되죠. 오늘은 닥터관 전문가님의 히든 종목입니다. 공개해 주세요. 역시 세원이었습니다. 삼성과 3대 디자인 협력사. 세원 맞는데요. 가격 전략 좀 잘 좀 세워주세요. 세원 차트 보면서 바로 가격 전략 말씀을 네. 드리도록 할게요. 당장 이제 전번 거래일에 이제 상한가 구간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지금 상한가 구간 이후에 지금 차트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당장 상한가 이후에 최근 들어와 지금 조정세 나와주고 있는데 장기 평선 구간까지 굉장히 이제 매수 구간으로 열려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초가 이하부터 매수 구간 잡아가시고 손절가는 장기 평선 이탈하는 2,800원가대 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전고점 이상 4,000원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닥통한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은 바로 세원이었습니다. 매수가는 다음날 시초가 이하로 목표가는 4,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2,800원으로 설정해 주셨으니까요. 가격 전략 잘 참고하셔서 꼭 행복한 수익률로 보답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게요. 미국장 끝나고 그 소식이 들려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그때 우리가 계속 이야기했던 게 미국과 중국이 사이가 좋을 때 그리고 사이가 나쁠 때 또 공략해야 될 종목이 다르다라고 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상 지금 홍콩 인권법에 대해서 이 주말까지는 이슈가 안 나왔습니다. 이 사인을 하냐 안 하냐에 대한 고민이 많았어 뿐이지 사실상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뭐 없었으면은 내가 아니었으면 14분 만에 뭐 홍콩은 지금 없어졌을 것이다 뭐 이런 말만 하고 사인 안 했는데 이번에 아시겠지만 트럼프가 홍콩 인권법에 대해서 사인을 맞췄습니다. 미국의 이 의원 중에서도 이 하원 거치고 이미 상원까지 한 번에 통과를 끝내고 대통령님의 실제 트럼프의 사인만 남은 상태에서 사인까지 끝냈습니다. 그런 분은 당연히 아시겠지만 지금 거의 홍콩의 인권을 압박하고 있는 중국과의 사이가 멀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왜냐면 홍콩 인권법 자체가 뭐냐면은 지금 중국이 홍콩을 압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 1년마다 홍콩의 이 자치적인 부분에서 과연 지금 상황이 어떤가 계속 평가를 하면서 안 좋다면 도와줘야 되고 만약에 좀 잘 되고 있다면 어느 정도 이 도와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생긴 거고요. 그 다음에 홍콩을 억압하고 압박하고 있는 인물이 있다 한다면은 그 사람을 제재하고 그리고 사실상 지금 뭐 이 무기들이 많지 않습니까? 최루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홍콩을 억압하는 나라에는 수출하지 않겠다. 이러한 법안이 홍콩 인권법입니다. 마찬가지로 홍콩을 지켜주는 법안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중국은 억압하고 있어요. 그럼 미국은 지금 중국과 등을 지겠다는 소리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번에 중국의 왕이 외교부 장관은 무슨 얘기했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사인을 한 거는 미친 짓이다라고 그 정도까지 얘기를 해버렸어요. 그 정도로 지금 위험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중국 증시 빠지고 있고요. 미국 증시도 지금 사실 좋지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미중 무역 전쟁이 합의가 되지 않고 아마 조금 틀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항상 얘기합니다. 미중 무역 전쟁이 틀어지면 시장 안 좋아지겠죠? 빠지겠죠? 그럼 우리 지금 뭐 딴 거 종목 주식하지 말라는 소린가요? 그게 아니죠. 4월, 5월에도 미중 무역 전쟁이 가장 악화될 때 상한가 간 종목들은 따로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반사익 수혜주였죠. 아이소포트 그 당시에 60%, 70% 뛰었고요. 오픈베이스 그 당시에 100%씩 뛰었습니다. 충분히 미중 무역 전쟁이 틀어지고 시장이 빠지더라도 거기에 대한 반사익 수혜주는 상한가를 가고 50%씩 100%씩 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혜주 오늘 준비했으니까 방송 끝까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궁금한데요. 두 번째 힌트 바로 열어볼까요? 마르스 전문가님의 두 번째 힌트입니다. 우리에게 또 수익률을 안겨주고 있는 우원 개발 이야기할 때도 해저 터널과 그리고 해저 케이블 이야기 해주셨는데 저 몰랐어요. 데이터 통신의 99%가 해저 케이블이에요. 저는 인공위성 이런 건 줄 알았어요.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이제 그러면 지금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미국에 있는 사람과 한국에 있는 사람이 통신을 하고 여러 통신하는 게 인공위성이 쏴가지고 통신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면 많은데 그거는 1%일 뿐입니다. 진짜요? 대부분이 99%는 우리 바다에 있는 이 해저 케이블로 통신이 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우리가 지금 데이터라는 것 자체가 지금 가벼운 게 아닙니다. 굉장히 무거운 데이터를 지금 통신하고 있고요. 거기에 맞춰서 인공위성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는 불안해요. 그래서 대부분 해저 케이블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해저 케이블이 얼마나 깔려 있는데 해저 케이블로 본다면 지구 둘레가 대략 4만 킬로거든요. 근데 해저 케이블의 길이가 몇만 킬로냐면은 130만 킬로입니다. 그럼 지구를 몇 바퀴 돌 수 있냐면은 대략 30번입니다. 대략 30번. 30번이나 돌 수 있을 만큼의 양이 지금 지구 둘레를 30바퀴를 돌릴 수 있는 양이 지금 해저 케이블이 바다에 깔려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알지 못했지만 정말 중요하고 시장 규모도 굉장히 큰 시장이에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거기를 독점하고 있는 나라들이 어디냐? 미국 그리고 실제 일본, 호주입니다. 이 세 국가가 거의 뭐 90%를 독점하고 있다가 어느 나라가 툭 튀어나왔어요. 어디? 중국이죠. 바로 화웨이머린입니다. 화웨이머린이 갑자기 툭 튀어나오면서 갑자기 주변에 있는 해저 케이블 사업을 막 가져오더니
지금 지분을 거의 20%까지 땡겨놨어요. 화해머리니. 그러면서 실제 미국, 일본 입장에서는 기분이 좋겠습니까? 안 좋겠죠. 특히 미중 무역 전쟁하고 있는 기분이 좋겠습니까? 더 안 좋겠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 일본과 호주가 우리나라에는 화웨이머리나 해적 케이블을 깔지 않겠다. 우리나라에는 오지 말아라고 제재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미중 무역 전쟁에 대한 반사이익 수혜주가 해적 케이블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중국 걸 쓰지 않으면 어디 걸 써야겠습니까? 당연히 기술력을 좋은데 바로 앞에 있는 걸 써야겠죠. 그럼 기술력이 좋다면 어느 정도냐? 대만에서 지진이 났을 때 해적 케이블이 끊긴 적이 있어요. 근데 그 해적 케이블을 유지보수하고 고쳤던 기업이 대한민국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터널이라든가 실제 해적 케이블에 대한 시장 규모가 몇 조 규모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미국, 실제 일본, 호주와 같이 바닥에 있는 해적 케이블을 유지보수했던 국내 기업. 이 기업이 아마 지금 미중 무역 전쟁에 대한 반사익 수혜주로서 가장 강하게 뛸 만한 종목이 아닌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우리 닥터관 전문가님 표정을 보니까 약간 아시는 것 같기도 하고 모르시는 것 같기도 하고 아셨어요? 아무래도 지금 이제 해적 케이블과 관련된 내용들을 말씀을 해주시다 보니까 과거에 지금 이제 이 총선 정책 수혜주로서 올라갔었던 이 해저 터널, 목포와 제주를 연결하는 해저 터널 관련된 내용들이 일단은 먼저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관련된 내용들 속에서 일단은 먼저 생각이 나는 종목이 특수건설이라는 종목을 일단은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방금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해저터널 관련된 내용으로 좀 급등수혜를 받았었고, 특히나 지금 이 종목이 올해 초에 약 100% 정도 단기적으로 약 한 달 정도 만에 급등을 했었던 좀 강한 그런 수급을 동반을 했었던 종목이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근 거의 뭐 증시 안 좋은 상황 속에서 나름대로 지금 주가 추이 진행이 되면서 이제 뭐 최근 뭐 말씀을 해주셨던 SDN이라던가 우원개발이라던가 기타 등등 지금 이제 총선 정책 수혜주 올라가면서 가까스로 지금 간신히 이제 엮여주면서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말씀을 드리는 내용이 아무래도 좀 제약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금 선별을 해서 말씀을 드려야겠지만, 당장이 2019년도 1월달 당시 때는 총선 정책 수혜주로 특수건설이 올랐었던 게 아니죠. 이 남북경협과 관련된 내용으로 올랐다가 최근 들어서는 가까스로 지금 총선 정책 수혜주로서 어느 정도 탑승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인상 깊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서 지금 이제 해상 케이블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니까 해상 터널 쪽보다는 지금 이제 이 해상 케이블 쪽으로 세명전기라는 종목을 한번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유명한 종목이었죠. 당시 이제 작년도에도 남북경협과 관련된 부분으로 단기적으로 뭐 강한 상승세를 한번 보여줬었던 이 구간이었습니다. 작년도에 이제 초에 강한 상승세를 보여줬었던 한 200% 300% 정도 올라갔다가 최근 들어서 쭉 이제 빠졌다가 바닥 구간에서 지금 이제 가까스로 조금 장기 평선 구간이랑 단기 평선 구간이 좀 밀집을 하고 있는 어느 정도 급등전 구간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세명전기하고 특수건설 두 종목 한번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마지막 힌트까지 들어보면 종목명을 정확하게 알 수 있을까요? 마르스 전문가님의 세 번째 힌트입니다. 역시 우리 마르스 전문가님 하면 총선 정책 수혜주 빠질 수가 없죠. 이것도 같이 엮여 있나 봐요. 네, 사실상 지금 이 미중 무역 전쟁이 이슈가 되는 게 뭐냐면은 대립이 커졌기 때문이에요. 많은 관심이 가져 있는 상태에서 대립이 커지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이슈도 커진 거죠. 홍콩 인권법에 사인을 했다. 마찬가지로 이 미중 무역 전쟁의 반사이익 수혜주에 더불어서 총선 정책 수혜까지 있는 종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가 문제입니까? 패스트트랙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여야 갈등이 심해지고 있어요. 그만큼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관심이 많은 만큼이나 이슈도 큽니다. 그럼 충분히 종목도 어떻게 돼요? 지금 급등세가 크게 나오는 게 대부분 뭐예요? 다 총선 정책 수혜주들만이 급등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남아토건을 보신다 하더라도 주가가 저점에서 얼마 가고 있습니까? 시장이 빠져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저점에서부터 충분히 100% 이상의 급등이 나와주고 있는 게 남아토건이다. 실제 뭐 건설회사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총선 정책 이슈가 있기 때문에 시장과 무관하게 100%씩 뛰고 있고요. 히든스탁에서 공개를 했었던 종목이죠. 남아산업입니다. 실제 이 구간에서 히든스탁에서 공개를 직접 해드렸고요. 그 이후에 총선 정책 대장주로서 대략 130%,
140% 가까이 급등 나온 게 남아산업이었습니다. 히든스탁이 직접 드렸어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올라가고 있는 게 SDN이죠. 최저점에서 히든스탁 공개해드렸고요. 그 이후에 고점 상승세가 대략 130%, 140%까지 갔습니다. 지금 100%씩 뛰는 종목들 남아토건, 남아산업, SDN 전부 다 100%씩 뜁니다. 다 뭐다? 총선 정책 수혜주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얘기하는 게 이번에 후속주민하고 드는 게 우원개발이었는데 우원개발이 한 10% 가다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10% 정도면 솔직히 마르스 자존심이 좀 상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뭐랬어요? 미중무역 전쟁에 대한 심화가 되면서 이 반사익 수혜주와 더불어서 총선 정책까지 수혜를 받을 수 있을 만한 이 두 가지 모드를 받고 있는 대장주입니다. 그러면은 이번 급등했던 남아선업 100%, SDN 100%, 남아토건 100%, 이 세 가지 100%를 넘어설 수 있을 만한 총선 대장주 제가 공개할 테니까요. 방송 끝까지 보시면서 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